국회가 항상 이게 여야 합의가 원칙이고 또 여야가 이렇게 서로 얼굴을 맞대면서 같이 대화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회의 자체를 우리 뭐 이재명 대표의 그 헬기 이송, 서울대병원 이송 사건에 대한 권익위 조사 이 부분에 대한 것, 또 경찰에서 뭐 대테러 센터 총리실에 보낸 문자에 대해서 현안 질의를 하겠다 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금 오늘 또 재회가 진행이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반대를 했던 이유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테러를 당했죠. 이제 범죄를 당한 겁니다. 그게 그 당시에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특별한 대우를 받아서 이송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헬기가 이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부산대병원 관계자도 모두 공무원이고 서울대병원 관계자 모두 공무원이에요. 거기다가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모두 공무원입니다. 그 모든 공무원들이 하나같이 특별한 대우를 해가지고 사실 우리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최고의 병원이고 전국에서 외상센터 최고의 병원인 부산대병원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도 못 믿겠다 해가지고 서울대병원으로 특별한 대우를 받고 이송이 된 겁니다. 헬기를 이용해서 특혜를 받았죠. 그다음 그 전부 세금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사해달라고 권익위에 신고가 됐으면 권익위는 공무원들이잖아요. 권익위가 조사할 수밖에 없고 권익위가 직무유기가 아니라면 조사를 해야 되고 조사를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조사하는 거를 그냥 두었다가 조사가 끝난 다음에 조사가 잘 됐느냐 못 됐느냐를 가지고 우리 정무위에서 불러가지고 권익위를 질의도 하고 답변도 받는 것이 맞는 거지. 이미 조사가 시작된다는 데를 불러서 그래 한다면 결국 조사를 방해하거나 조사에 정치적인 압력을 넣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반대를 한 겁니다. 이 회의는 지금은 시점이 아니다. 조사가 끝난 다음에 하자. 제가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그거를 합의가 안 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여러분들끼리만 이렇게 회의를 하겠다고 하면 작년에 뭐 날치기를 여러 번 하셨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뭐 다른 게 뭐 있습니까? 2024년에도 또 날치기로 시작한다? 정말 저는 이게 유감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의원님들 참석하지 말고 내가 가서 그 설명을 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건을 정치 테러 사건이라고 규정했는데요. 저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암살 미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암살을 기도했던 사건이고 그 암살을 계속해서 연습했던 그런 정황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이 찔려 있는 상황에서 헬기를 이용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특혜 시비다라고 하면서 권익위에서 조사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디올백과 관련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된 사건, 그거는 12월 달에 신고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신고인 조사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가 급한가요? 이걸 형평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지에서 살아온 사람한테 너 어떻게 해서 헬기 탔어? 이 부분을 특혜로 조사하겠다는 이 권익위가 대통령 부인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신고가 된 지가 한 달이 넘었어도 지금 신고인 조사조차도 안 하고 있는 이 권익위를 누가 형평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 형평에 반하는 것은 지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 헬기 전원 문제에 대해서 앞서 여러 동료 의원님들 말씀해 주셨는데 이 권익위가 이에 대한 그 조사는 뭐 국민적 관심, 알 권리 이렇게 하면서 조사에 착수하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으면서도 12월 19일 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해서는 이
뭐 신고인에 대한 조사조차 안 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비난이 일어나니까 권익위가 신고인에게 사실조사를 진행했다 이렇게 해명했는데 신고인은 사건 접수 통지만 받았을 뿐이지 사실조사는 진행한 바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권익위 같은 경우도 방통위 심사위 방통심의위원회 그 청부 민원 건만 하더라도 공익신고자 제보 보호 조치가 권익위에서 따라줘야 될 일입니다. 그런 것들을 왜 안 다루는 건지, 권익위가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권익위는 사건이 접수가 되면 순서에 따라서 따박따박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혀 문제 제기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권익위는 그건 안 하고, 김건희 여사 듀얼 백건도 안 하고, 어떤 건 하고, 왜 선별적으로 하는 건지 이걸 묻는 것이 국회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안 질의는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것이 국회고 국회의 권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문제, 우리 윤한영 의원께서 뭐 쉴드 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명품이 기념품입니까? 기념품이 아니잖아요. 명백하게 국민들이 볼 때 뇌물로 보고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정무위원회에서 밝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그 당시 권익위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이었는지에 대해서 밝히는 것은 정무위원회 활동의 가장 중요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 유일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사주 의혹도 일고 있어요. 방심위가 공익자 제보자 색출을 하고 있는데 제보자 측이 권익위의 제보자 색출을 중단할 것을 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단 말이죠. 이 문제도 좀 밝혀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정치 테러 문제, 총리실 산하 이 대테러 센터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과연 국정원과 연관이 됐는지 이 문제 우리 정무위원회에서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증인들을 불러서 오는 29일 현안 질의를 정무위원회가 개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민생 현안을 비롯해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정치 테러 사건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 관련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제가 서면으로 좀 요청을 드리는데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김혁수 대테러센터장 이렇게 저희가 증인 출석을 요청드립니다. 서면으로 제출했는데 의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